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변화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대중국 전략의 자신감도 함께 묻어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4일 CNN에 출연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 그러니까 탈위험화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그것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디리스킹에 대해서 그것은 먼저 청정에너지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핵심적인 물품에 대해서 탄력성 있는 공급망을 확보해서 우리가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은 또 국내 산업 원천에 근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래야 기술 영역이든 보건이든 청정에너지 분야 등 간에 향후 수년간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핵심적인 품목, 산업을 성장시키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은 또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치열하게 외교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위원 간에 지난달 회동을 거론한 다음에 향후 수개월간의 미국 정부 인사들이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계속 관여하는 것을 보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언젠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시 만날 것이라 그러면서 경제와 기술 등에서 경쟁하는 것과 그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 모순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정책은 실제 대만 해협에서 수십 년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현상에 대한 일방적 변경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이 계속돼야 된다고 믿는다라고 지적한 다음에 저는 왕위원을 만나서 군사력 증강과 대만에 대한 공격적 태세로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뀐다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디커플링이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하는 이기적 전략이라고 그러면 디리스킹은 공생은 하되 핵심 분야에서만 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핑퐁 외교로 시작된 미중 관계는 미국이 중국을 WTO 체제에 가입시키면서 커플링, 그러니까 동조화 관계로 본격적인 해빙 무드로 들어섰죠. 이런 미중 관계 해빙을 이끌어낸 당사자가 바로 올해 100세를 맞은 헨리 키신저로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은 철저하게 경제붕 우선 기치를 내걸었고 세계 속의 중국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완전히 글로벌 국가의 일원으로 중국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해 갔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당연히 중국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글로벌 경제체제가 중국 편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경제도 일치월장했죠. WTO 가입 직전에는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NI가 미국이 17% 수준이었는데 시진핑 주석 취임 직전에는 5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1979년에 미중 국교 수립으로 본격화된 미중 간의 커플링 시대는 2012년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삐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경제력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또 중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체제 구축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을 가지면서 급기야 팍스 시니카 야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 하는 꿈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 기조도
그동안의 도광양회,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이 도광양에서 주동자기,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 이 주동자기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외교적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대1로라든지 위안화 국제화,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구상도 이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를 앞질러서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갖는 국가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변화에 미국이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겠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당시에 국가경제위원회, 그러니까 NSC 위원장이었던 피터 나바로는 결국 중국이라는 국가를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디커플링 정책을 시행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미 미국 GNI의 75%까지 쫓아온 중국 경제를 마냥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들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에서는 중국이 2027년에는 미국의 GNI를 추월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죠. 2027년이면 불과 지금으로부터 4년 후인데 만약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자신의 임기 중에 미국 역사의 최대 치욕으로 남을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에 가속도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디커플링을 중국 스스로 가속하는 자충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습니다. 전면 봉쇄 중심의 방역 정책은 스스로 중국을 고립화시켰고 글로벌 경제 체제와 완벽한 디커플링을 무려 3년간이나 했습니다. 파급 효과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당장 중국 경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2023년도 올해 최소 5% 이상 성장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수치가 그렇게 발표된다 할지라도 그 수치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중국 내부 말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중국 경제가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지나치게 중국 경제에 함몰되어 있던 국가들에게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등의 유럽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경제가 추락하게 되면 중국의 소비 시장이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수출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이 부진한 것도 바로 중국 내수 시장의 부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긴 하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봉쇄하는 전략으로 대중국 접근 방식을 바꾸겠다 하는 것이 바로 데이리스킹인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살리겠다는 것도 결국 중국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 장악 욕심이라든지 대만 등을 공격해서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영토 욕심 등을 벌일 수밖에 없도록 그런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통제를 하되 일반적인 경제 체제에는 중국과 더불어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방위 산업 등 군사 분야라든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같은 이 첨단 산업에 관한 한 철저하게 중국을 견제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강력 제재를 5년 정도만 지속할 수 있다면 중국은 방위산업 수준에서 현저하게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명확한 현실을 중국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은 지나치게 추종 세력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객관적 현실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시진핑 3기는 어느 누구도 시진핑에게 감히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2기 때의 리커창 같은 그런 인물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시진핑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현실을 호도하고 그러면서 국제 정세를 오독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제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전투기라든지 함정이 미국
전력을 위협하는 것도 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일일 것입니다. 모두 다 중국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이들이 오판이고 오독에서 나온 헛발질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을 억제해오는 미국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수단을 꺼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히토류 등의 자원 무기화가 그래서 거론되는 겁니다. 다행히 서방 세계는 중국의 그런 전략을 다 꿰뚫어 보고 있죠.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 협력 체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를 만든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도 들어가 있죠.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은 중국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디리스킹 카드입니다. 중국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그만큼 미국이 자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자존심이 미국이 내민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부장이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거부한 것도 이런 오기의 발로입니다. 바로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중국은 더 망가져 갈 것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